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18강 지적측량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 이 18강으로서 부동산 공시법령의 지적에 관한 법률 부분은 마무리되고 19강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지적측량 2를 또 열심히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자, 지적측량 2 저번 시간에는 지적측량의 의의, 그리고 지적측량의 절차, 그리고 지적측량 기간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했고, 오늘은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하는 부분하고 그 지적위원회,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 지적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거, 요 세 가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준점 성과라는 게 있어요. 자,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성과는 뭐냐면 지적기준점을 측량한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한 결과. 지적기준점을 측량한 그 성과. 그러면 이 측량한 결과니까 이 성과는 뭘 의미하냐면 지적기준점에 대한 측량 성과로서 지적기준점의 뭐 명칭, 뭐 좌표, 그리고 그런 소재지, 이런 게 어딨나, 소재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결과물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기준점 성과를 시도지사나 요 누가 보관하냐면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보관을 합니다. 잘 보관을 해서 이 측량 기록 같은 거 보관을 해갖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데, 자, 요 지적기준점 성과, 지적기준점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러면 성과도 세 가지로 나뉘겠지만 지적기준점 뭐가 있냐면 지적 삼각점이 있어요. 삼각점 그래도 됩니다. 삼각점 또는 지적 삼각점.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어요. 삼각점을 보조하는 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지적 도근점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측량할 때 도근점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성과니까 똑같이 성과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지적 삼각점에 대한 측량 성과를 얘기하고, 보조점 성과, 도근점 성과,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아니면 측량 기록 사본 같은 걸 발급할 때는 이거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구에 가서 했냐? 자, 이건 시도지사 관할입니다. 그럼 시도지사에게 가서 열람하겠습니다. 아니면 사본을 발급받고자 합니다면 시도지사에게 가서,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 신청하라, 이 얘기고,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하고 지적 도금점 성과는 요거는 누가 관할을 하냐? 요건 지적소관청이 관할을 합니다. 즉 시군구청 가서 열람 또는 사본에 청구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죠. 당연히 돈을 내야지. 그래갖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임야도나 지적도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삼각점 표시라는 게 들어가요. 그게 지적 삼각점, 바로 이거는 삼각점 표시가 들어가요. 삼각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점,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지적 도근점 들어가는데, 이게 도면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삼각점은 열십자 플러스 해놓은 거, 나사를 생각하면 되고요. 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동글뱅이 해놓고 이렇게 빗금을 쳐놓습니다. 그리고 도근점은 그냥 동글뱅이로 표시돼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지적 위성 기준점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지적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앞부분으로 다 빠집니다.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진 않는데, 참가적으로 지적 위성 기준점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위성 기준점은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됐었냐면, 요 삼각점 모양과 똑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좀 진해요. 이렇게 센터를 좀 잡아준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그때는 4개를 외웠는데 지금 3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러한 측량 성과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등본 같은 거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거는 지적 기준점 성과 등본을 이제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게. 그런데 어디 가서 발급받아야지는 이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삼각점은 시도지사, 보조점하고 도구점은 지적소관청. 반드시 이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건축하고 이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지적 측량을 했는데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신청한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웃한 토지 주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죠. 분명히. 그리고 지적 측량을 한 지적 측량 수행자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그 사람도 무슨 이유로 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게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거를 심의 의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 누구냐? 바로 지적위원회예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견을 합니다. 자, 그 지적위원회하고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적부심사 청구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따져보는 기관이에요. 자,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지적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근데 이 지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지적 측량 적부심사 절차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지적측량위원회는 둘로 나뉘어요. 하나는 둘로. 자, 지적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둘로 납니다. 하나는 중앙에 두는 거야. 중앙에 두는 걸 중앙지적위원회. 또 하나는 지방에도 둡니다. 지방에도 있어야 되니까. 지방에서도 다 적부심사를 해야 되니까. 하나는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다 둔다? 이거는 시도에 둡니다. 즉 시도지사 관할이라는 얘기고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둡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관할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관이에요. 상설기관. 그리고 뭘 하냐? 지적위원회에서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를 심의 의결하는 곳이에요. 그건 지방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중앙지적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둘로 나누냐? 지방에서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중앙에다가 이거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도지사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적부심사를 심의하고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해 청구인하고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했을 때 의결서를 받아고 불만이 없으면 해결이 되는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은 이 청구를 한 청구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불만인 사람은 그때 재개를 신청하는 겁니다. 2심제죠. 2심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지방하고 중앙으로 지적위원회를 이원화시킨 겁니다. 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하나씩 보면 일단 두 개 다 이 목적은 지적 측량 적부 심사가 청구됐을 때 적부 심사 청구를 심의하고 그 내용을 의결하는 것. 심의하고 의결. 자,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지적위원회의 내용을 준용한다고 나와요. 준용. 그러면 중앙 것만 알면 지방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야. 즉 중앙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앙 건 알아보자고요. 중앙.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국토해양부에 둔다고 했어요. 중앙에 상설기관. 그러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합쳐서 이 포함해서 5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이 돼요. 5명에서 10명 이내. 자, 위원장은 누가 된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자, 지적 업무 담당이죠. 지적과 관련된 거니까 지적 담당 국장이 되는 거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됩니다. 담당 과장. 그리고 일반 위원들은 이 지적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누가 임명?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을 해요. 위원들은. 자, 그리고 목표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방은 어떻게 되겠냐? 준용을 하니까 똑같아요. 위원장 하나, 부위원장 하나. 자, 위원장은 역시 지방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될 것이고, 요거는 아까 마찬가지로 담당 과장이 되는 겁니다. 과장.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자, 인원 역시 5명에서 10명 똑같아요. 준용이 되니까. 자, 다만 아까는 국토해양부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 임명하고 위촉을 하잖아요. 위원을. 여긴 누가 임명하고 위촉하겠어요. 이것도 준용하다 국장이 내려가면 되고 시도지사가 들어가는. 이때는 시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내용이. 근데 시험 문제는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하고 지방지적위원회 비교하는 걸 시험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없어. 똑같아.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 그럼 뭘 내냐? 지적위원회하고 헷갈리는 또 다른 위원회 하나를 내겠죠. 우리가 배운 위원회 중에 위원회가 많지도 않아. 이 지적에 관한 법률은 딱 2개 나와요. 지적위원회하고 축척변경위원회가 딱 나와. 자, 그럼 싹 지우고 축척변경위원회 봅시다.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지적위원회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축척변경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이제 축척변경위원회.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는 아까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상설기간에 늘 있어야 돼. 이거는 늘 있어야 돼. 근데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을 변경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축척을 변경. 그러니까 2개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뭔지 무얼 위해서 있는지만 알면 정확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어. 축척변경이 할 때만 있는 거예요. 그때만. 자, 보자고 그럼. 지적위원회는 상설기간이 항상 있다는 얘기죠. 상설기간. 자, 이거는 축척변경위원회는 임시기간이에요. 임시기간. 자, 목표는 여기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적부심사니까 이 적부는 적합할 적자예요. 이 적자가 적합하다 아니다. 부는 아닐 부.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거예요. 적합할지 아닌지 심사하는 거. 적부심사에 대한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하는 거예요. 심의 의결,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는 뭘 심의 의결한다? 축척 변경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축척 변경하고 관련된 걸, 축척 변경에 관련된 걸 심의 의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 기간. 지적위원회는 중앙은 국토해양부에, 지방은 시도에 둡니다. 그러나 축척 변경에는 축척 변경을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척 변경위원회는 어디다 둔다? 지적소관청에 두는 겁니다. 이건 지적소관청에. 자, 여기서 이제 위원장의 차이가 나. 부위원장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고맙고, 나로서는. 위원장만 기억해 주면 다행이에요. 자, 여기는 위원장을 누가 한다?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해. 여기는 위원장을. 근데 여기 지적소관청은 여기는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위원 중에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해. 그냥. 이건 왜? 이건 상설기간이 아니라 임시기간이야. 그리고 축척변경을 할 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공무원을 뒤가 뭐예요? 그냥 지적소관청이 그냥 임명을 합니다. 그냥 이거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임명을 해. 자, 인원은 5명에서 10명, 5명에서 10명 똑같은데 여기 지적위원회에서는 그리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요 국장은 그 위원장 국장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명에서 10명의 위원을 그냥 위촉 또는 임명을 하는데 지적 축적 변경위원회에서의 위원은 이 5명 중에서 10명 중에 2분의 1 이상은 누가 된다? 토지 소유자가 돼야 돼. 반드시 여기는.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전원
전원 축적변경위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하라 위촉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토지 주인하고 관련돼. 왜? 지적 측량에 대한 거 심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 토지 소유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자기하게 유리하게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고, 축적변경위원회는 축적변경과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지적소관청이 임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요걸 확실하게 점검을 하라고 만화공인중개사에도 도표로 작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지적변경위원회에 가는 사항이다,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놓고는 쭉 설명하다가 축적변경위원회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틀린 거고, 반대로 축적변경위원회에 대한 설명 쭉 하다가 이 지적위원회 내용을 살짝 집어넣어.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근데 상설기간인지 임시기간인지만 알면, 그리고 목표 하나는 축적변경, 하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유추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려고 하지만, 지적위원회가 왜 생겼나? 지적측량한 거에 맞는지 틀리는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심의 의결해 주려고. 축적변경위원회는 왜 생겼는가? 축적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붙이면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청산이라든가 제곱미터당 그 금액 같은 거, 청산금 그런 거 같은 거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축적 변경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적위원회는 본인들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여긴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 없이 적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의 의결을 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가 축적변경위원회가 되고, 그럼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럼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토지 분할을 특히 할 때 이웃한 토지 아니면 측량 같은 거 할 때 이웃한 토지하고 담이 잘못 설정이 된 경우에 담을 제대로 옮긴다라고 그러면 땅이 늘어나는 사람은 불만이 없지만 땅이 줄는 사람은, 토지가 줄는 사람은 불만이 많다고. 그럼 이 지적측량이 맞네 틀리네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를 해라 라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을 싸우지 말고 청구를 해라. 자, 이번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이 말뜻은 지적측량한 것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자, 이거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 수혜자가 그 지적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지적측량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2심제로 되어 있죠. 즉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번 할 수 있고, 그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어떠한 과정을 거친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불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청구를 해야겠죠. 청구를 합니다. 그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누가 청구한다? 그렇죠.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는 지적측량 수행자. 자, 지적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즉 시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시도지사가 지방지적위원회에 이제 회부를 하게 돼요. 자,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청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 청구받은 거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해야죠. 회부. 자, 이 회부는 누가 한다? 즉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 어디다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겁니다. 회부. 자, 회부. 세 가지 사항이 나오죠. 첫 번째,
다툼이 되는 지적 측량 경위 및 그 성과. 두 번째,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 이동 및 면역 및 소유권 변동 영역. 자, 세 번째,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 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자, 이 세 가지를 조사해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자, 이제 회부를 했으면,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 어떤 결정을 줘야죠. 며칠 이내에? 자,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완료해야 돼요. 심의 의결. 자, 60일 이내. 자, 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에 한하여 30일 내 연장 가능. 자, 1차에 한해서 30일 내 뭐가 가능하다? 연장 가능하다는 것도 꼭 아울러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며칠? 60 더하기 30, 90일까지 심의 의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심의 의결을 하면 의견이 맞춰지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의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줘야죠. 의결서. 심의한 결정이 난 서류란 뜻이에요. 의결서. 자, 의결서를 작성을 하고 보내줘야죠. 송부. 자, 의결을 했을 경우에, 자, 심의 의결을 했을 때,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처음에 청구를 누구에게 했다? 시도지사에게 했으니까 의결서를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서를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송부. 자, 그러면 의결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시도지사가. 그럼 며칠 이내에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 청구한 사람에게. 그래서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불복을 해. 자, 이게 이해관계 처음에 청구를 했는데 또 청구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의결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불복을 해줘. 자, 내가 복종을 안 해. 자, 불복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는 한 번 더 심사해 주십시오. 재심의해 주세요. 재심 청구하는 겁니다. 재심 청구. 자,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자, 이거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죠. 예. 90일 이내에 자,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치는 겁니다.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재심사 규정은 어떻게 되냐? 앞에 이 1부터 6 있었죠? 요거까지 이거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자, 이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는 것이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중앙지적위원회로 바뀌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마무리되면 측량 성과를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데 그 측량 성과 수정 마무리 이제 하는 경우에는 측량 성과 수정 측량 성과를 수정을 해야죠. 예.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의해서 그 의결이 됐을 때 그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송부받은 의결서를 송부받은 이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자, 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 이 시도지사가 이제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다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첨부해서 지적소관청에 송부 보내줘야 합니다. 자,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송부받은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로부터 적부심사 결과, 즉 의결서 사본이죠. 그 적부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직권정정입니다. 정정하거나 측량 성과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의결서를 받은 자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90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재심사 청구하면 결정이 된 거예요.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자, 2심이라고 해서 처음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한번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과정을 불복해서 90일 이내에 불복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데,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 이후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재심사해서 의결을 한 경우에는 더 이상 지적증명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부동산 공시법령 제18강 시간이었고, 지적증명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지적기준점 성과와 5 지적위원회에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